오늘은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넘는 비율이 1인 가구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 사이도 예전만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역할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홀로 지내면서도 그 시간을 충만하게 채웠던 분입니다. 스님이 말하는 홀로 사는 즐거움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 만나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먼저 법정 스님이 구분해서 말씀하신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외로울 때는 마음이 밖으로 향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고 연락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일시적으로 외로움이 달래질 수는 있지만 다시 혼자가 되면 더 큰 공허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독할 때는 마음이 안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공허감이나 우울감은 사실 외로움보다는 고독의 필요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과 제대로 만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이 시간을 자신과 친해지는 기회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배려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리듬대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스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이런 자유로움이 잘 드러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우려 마시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자신의 마음과 몸의 상태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는 스님이 진정으로 자신과 친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어떤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충만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안 가고 답답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처럼 거창한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하루에 30분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자꾸 바깥 세상과 연결되려고 하게 됩니다. 누군가 연락했나 확인하고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혼자 시간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없이 30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함이 바로 자신과 멀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씩 참아보세요. 그러면 점차 자신의 내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차를 우려서 천천히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정 스님도 차 마시는 시간을 무척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차를 우리는 과정부터 마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천천히 음미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과 만날 준비가 됩니다. 책 읽기도 혼자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님은 하루도 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도 남들이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관심 있는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읽으셨습니다. 베스트셀러나 화제의 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책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글쓰기도 자신과 만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을 수도 있지만 계속 쓰다 보면 자신의 진짜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님도 평생 글을 쓰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산책도 스님이 즐기신 혼자만의 시간 중 하나입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걷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목표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느껴보세요.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자신과 점점 친해집니다. 명상이나 묵상에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꾸 누군가와 연락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TV나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들을 조금씩 참아보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사회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자신과 친해지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자신과 친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에 찾아오는 고독감이나 공허감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두었던 자신과의 만남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를 빌려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